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현재 청소년기 남매와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둔 워킹맘입니다. 일하면서 3년간 임용 공부를 하면서 합격을 예상했는데 결국은 떨어졌고요. 근데 할 만큼 했다는 마음에 포기를 했습니다. 1년은 일만 했고요. 근데 그래도 직장이 좀 안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겨서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제 삶을 뒤돌아보면은 현재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다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스님 말씀을 접하게 된 이후에 이제까지 나를 희생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실은 탐욕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반면에 포기하고 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는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구분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것이 안 됐을 때 괴로우면 대부분 다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음. 안 됐을 때 괴로움. 근데 안 되니까 다시 방법을 찾아가. 이러니 안 되네. 저래 볼까? 저러니 안 되네. 이래 볼까? 그러니까 안 됐다 하는 것도 성공이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하는 하나의 방법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하면 실패고 이렇게 하니 되더라 하면 성공인데,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안 되더라도 하나의 방법을 찾아낸 거고 이렇게 하니 되더라도 하나의 방법을 찾아낸 것밖에 아니잖아요.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는 거예요. 내가 1년간 노력해서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내가 이렇게 1년간 했는데 안 되더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먹고 죽을 뻔했다. 그 독초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먹고 병이 났다. 약초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 됐다고 괴로워하면 그거는 탐구적 자세가 아니고 그냥 욕심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고 뭐 안 되니까 뭐 이러니 안 되네 하고 그만두거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거나, 그거는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이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라 하면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욕심내지 마라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롭지 마라는 얘기예요. 괴로움이란 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고 싶으면 치는데 그게 뭐 안 됐다고 괴롭다 이러면, 안 됐다고 괴로우면 욕심이고, 안 되니까 막 그만두자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포기도 아니고. 그건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m에 현재 딱 달려보니까 25초야. 그래서 내가 100일간 연습해서 23초에 한번 달려보겠다. 근데 23초는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안 됐을 때, 늙어서 이건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만둘 수도 있고, 되네! 하고 해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15초에 뛰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해가 안 된다고,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애초에 욕심으로 시작한 거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내면 괴로움이 생기고 욕심을 안 내면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게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겠다. 내가 뭐 수행을 하겠다. 성불을 하겠다. 평화를 가져오겠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 이거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 괴로워하면 그것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저 좋자고 했던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거 저런 거를 감안하고 뭐 잠잘 시간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가족의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럼 이건 진짜 탐욕이었나? 그냥 나는 이게 희생이었는데?' 약간 그런 억울함도 생기기도 하고 무슨 근데 희생이야? 이것도 지 좋아서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냥 그건 뭐라도 자기 좋아서 한 거예요. 가족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걸 좋아하면 그걸 해야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한다면 애들하고 논의를 해야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대신에 누구 청소는 누구 방은 너가 해야 되고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업무를 좀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의논을 해서 애들도 그럼 투자 한번 해보자. 엄마의 시간을 투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합의가 해야지. 그냥 뭐 이거 다 너가 좋아하라고 하는 얘기야. 아까도 나오잖아요. 부모는 무조건 뭐 다 이건 너가 잘 때라고 하는 얘기야. 잔소리도 다 너가 잘 때라고 하는 얘기야. 내가 뭐 욕심 있나 다 너가 때문에 하지. 이런 식으로 늘 얘기하잖아요. 사실 지가 머리 내고 지가 해놓고는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해놓고는. 그런 말은 뭐 착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근데 뭐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사전에 의논을 해서 남편하고 또 애들하고 또 의논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1년만 해보겠다. 안 되면 내가 그때 가서 접을게. 역할 분담 좀 하자. 이렇게 해야지. 뭐 자기 혼자 뭐 말 안 하고 뭐 내가 온갖 고생을 해도 애들한테는 말을 안 해야지. 그게 애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은 정말 몰라 자기 고생한 거를. 그렇다고 뭐 엄마가라는 게 뭐 요만큼 고생했다고 애들한테 다 떠벌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 사는 걸 보여주고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나는 밤새도록 김밥 말아가지고 애들한테 숨기고 사립학교 여가 공부시켜 놓으면 애들은 다 나중에 불효합니다. 그런 엄마가 나중에 자기가 좀 컸는데 그런 엄마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다 부끄러워서 딴 사람한테 엄마 숨기고 남이 친구들이 와서 누구냐 그러면 우리 집 가정부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그런 엄마를 김밥 말아서 내 공부시키는 엄마를 아이가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에 우리 한국 여성이 이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흑인 군인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가서 그 딸이 자라가 하원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근데 자기는 엄마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내가 500 몇십 명이나 되는 그 의원 속에 끼어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엄마는 못 알아본다 이거야. 그래서 한복을 입고 나갔잖아요. 국회의원 취임하는 날, 첫날, 개원하는 날. 왜? 엄마가 딱 보면, 옷만 보면 우리 딸 저 있구나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엄마가 어떤 고생을 해서 나를 공부시키고 나를 키웠는지를 알 때 오히려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숨겼다가 나중에 알면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자녀 교육에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애만 데리고 외국에 가가지고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가 되고 그럼 다 나중에 보세요. 다 실패하지. 그건 확률이 1%, 10%도 안 됩니다. 열에 한 명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걸 갖다가 엄마와 갈등이 생기면 엄마가 뭐 나 때문에 왔나?
자기 뭐 부부 관계가 안 좋든 외국에 오고 싶었든 왔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입으로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가 있고 동의가 있고 그래도 현실에서 자기들한테 힘들면 불평을 하는데 그건 아무런 동의 없이 혼자 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 보태가 다 지금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다 나라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하는데 국민이 못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는 얘기는 국민을 위해서 아무리 한다고 얘기해봐야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 국민이 원하는 건 안 하고 왜 원하지 않는 걸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했다 그러겠어요. 그런 것처럼 포기 깨끗이 했으면 딱 미련을 버리고 다시 치고 싶으면 가족 회의를 해서 이런 미련이 내가 남았다. 너를 위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엄마가 미련이 좀 남았다. 이거 안 하고 가면 엄마가 늘 나중에 이 시점을 보고 후회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하면 너가 좀 불편하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도 불편한데 업무 좀 나눠서 할래? 어떻게 도와줄래? 이렇게 딱 해서 한 번 더 해보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등산할 때 길을 잘못 들면 열심히 할수록 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내려와라 이러면 맨 앞에 간 사람이 맨 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거냐가 더 중요하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는 어쩌면 더 부차적인 얘기다. 그런 걸 이제 지혜라 그래요. 정신없이 막 열심히 하면 좋은 거다. 여러분들 다 그래서 막 모든 걸 안 먹고 안 입고 해가 뭐 동생을 공부시켰다가 누나는 뭐예요? 옛날에 우리 한참 성장할 때 공장 가서 일하고 뭐 나무집 가정부 해가지고 동생은 사법고시 합격시켜놨더니 나중에 뭐 배신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그죠? 자식을 그래 공부시켰는데 배신했다 이런 게 다 그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어리석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바보같이 한 거예요. 만약에 가난한 집에서 온갖 걸 다 해가 공부를 시켜가 뭐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됐다. 그럼 당연히 결혼을 어때요? 부잣집 사람이 부잣집 딸을 가지고 사위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새로운 가족이 상류층 가족 시스템에 들어가잖아요. 그 관점에서 자기 가족을 볼 때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어도 이 가난한 사람이 볼 때는 돈 많이 번다 하지만 그 부유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많이 버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시골집에 보내줄 돈이 없어요. 마누라 명품백 사줄 돈은 있어도 부모 양말 하나 사줄 돈은 안 생기는데 그게 불효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치를 따져보면 인간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을 때 조상집에서부터 자녀들이 싸우겠어요. 아무 재산 하나도 안 남긴 그 상주들이 가난한 부모로부터 유산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 조상집에서 싸우겠어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은 집이죠. 그러니까 많이 낳아놓는 거는 내가 많이 남겼다는 거는 자기 아들, 딸들이 물고 차고 싸우고 재판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산을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 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왕의 아들, 딸들은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쟁자가 형제밖에 아니기 때문에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를 그렇게 했으면 그런 걸 그냥 쳐다보든지
안 그러면 살아있을 때 딱 배분하고 죽어서는 딱 해가 어디 기증을 해가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게 하든지 자기가 자기 정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라냐,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른다. 이게 바보 같은 짓이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지혜롭게라는 게 뭐 굉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깨어 있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뭐 죽으라고 고생해야 나중에 뭐 행복이 따라올 거다. 그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 뭐 잘 먹고 잘 입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자기가 공부하는 그것도 즐거움이 돼야 된다. 그것도. 내 목표를 어떤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으면 그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을 이기고 즐거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패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도 즐거움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 목표가 달성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만인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그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졌잖아요. 그게 성과예요. 그게 실패가 아니고. 그래서 인생은 실패가 없고 또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옛부터 어때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엄격하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음이 짐이었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았었는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듣고서 이게 사실은 제 욕심이었다라는 거를 사실은 인정하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게 알게 되었고 덕분에 이번 새해에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맨 노력만 한다. 그저 앉아나 서나 노력이야. 그냥 새해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